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 기초 강의를 맡은 이상미입니다. 자, 이제 컴퓨터 일반이라는 공부를 시작을 하실 텐데요.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은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과목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컴퓨터 기초 강의는 좀 더 쉽게 컴퓨터 일반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강의입니다. 자, 앞으로 사용하실 용어들이나 컴퓨터 전반에 대한 내용들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시간은 컴퓨터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컴퓨터는 무엇이고 또 컴퓨터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에 개봉했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는 앨런 튜링이라는 굉장히 천재적인 수학자였는데요. 이 수학자의 일생을 좀 다룬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암호를 만들던 기계인 그 애니그마라는 것을 그 애니그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암호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해독 장치를 만드는 튜링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학에 대한 내용도 다뤄지고 또 컴퓨터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암호에 대한 내용까지 다뤄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이 영화를 지켜보았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컴퓨터의 발전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앨런 튜링의 모습인데요. 앞에는 이제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었고, 이 사람이 바로 앨런 튜링이 되겠습니다. 1912년에 태어나서 1954년까지 산 사람인데요. 이 앨런 튜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앨런 튜링이 만든 기계 장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모습으로 또 아주 복잡한 전선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컴퓨터 역사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거의 최초의 컴퓨터의 기계들의 그런 모습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앨런 튜링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붐이 일어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장치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 바로 앨런 튜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 앨런 튜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또 보시면서 앨런 튜링의 생애들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아주 옛날에 기계식 계산기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전자식 계산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컴퓨터라는 말의 유래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컴퓨터는 컴퓨트, 즉 계산하다라는 말과 자, 여기에 이하를 붙여서 계산하는 사람, 계산하는 장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는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지만 아주 옛날의 컴퓨터는 단순히 계산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는 이 사람은 바로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되겠는데요. 자, 아마 이 사진이 좀 익숙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스칼은 수학책에도 등장하고 또 철학책에도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자, 이 파스칼은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이자 그리고 과학자이자 철학자로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자, 바로 1642년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장치를 고안해 내었는데요.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의 톱니바퀴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것의 이름을 파스칼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톱니바퀴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파스칼리는 사칙연산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덧셈과 뺄셈만이 가능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는 라이프니츠라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이프니츠도 파스칼과 마찬가지로 수학자, 과학자, 그리고 철학자로서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이 라이프니츠의 수학적인 공헌도 굉장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 연산. 자, 미적분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고안한 그런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라이프니츠의 계산기는 1671년에 고안이 되었는데요. 자, 모양은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파스칼린과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그런 계산기이지만 이 라이프니츠의 계산기는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곱셈과 나눗셈까지 모두 계산이 가능한 사칙 연산 계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계식 계산기의 시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기계식 계산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좀 더 지금 복잡한 형태의 계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베비지라는 학자입니다. 자, 바로 이 베비지라는 학자가 고안한 해석기관이라는 기계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차분기관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요. 베비지가 바로 차분기관과 해석기관을 만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앞서의 파스칼린이나 또 라이프니츠의 계산기보다는 훨씬 더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해석기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뒤에 이제 컴퓨터의 장치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데 컴퓨터의 5대 장치라고 불리우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장치들의 어떤 모체가 된 것이 바로 해석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체가 된 그런 장치가 바로 해석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